자, 이건 뭐 질문 아닌데요. 남임님께서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 읽으시면 저희가 도전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윤미님께서 5월 14일에 VM웨어 비즈니스 모빌리티 솔루션 페어 세미나에 참석해서 에어워치와 V클라우드 에어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 들었는데 도대체 VM웨어의 끝은 어디인가요? 가끔 VM웨어 행보를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이 어디입니까? VM웨어 끝은? 그건 뭐 저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을 인수하고 내놓고 또 합병하고 그러니까 네. 연결하고 있어서 네네. 사실 어디까지 발전할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VM웨어 그 이름은 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대. 네. 어떻게 지금 좀 VM웨어 시대 아니십니까? VM웨어 회사가 아니라 가상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가상 시대 흐름에 맞게 굉장히 폭넓게 뭐 여러 가지가 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박재범님, 삼성 갤럭시 기기에서 KNOX 플랫폼으로 실시간 모바일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서 에어워치 모바일 플랫폼의 보안 플랫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저희가 그 협력 관계가 가장 좋은 그 디바이스 메이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이고요. 네네네. 질문해 주신 넉스라는 삼성의 그 플랫폼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교의 관점에서 어떤 게 이제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넉스라는 플랫폼은 마찬가지로 개인 BYOD 폰에서 업무 환경,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 개인 화면에서 업무를 할 때는 또 다른 화면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하듯 화면을 바꿔가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그 에어워치의 MAM 기능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환경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보기에는 기존의 퍼스널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위치에 같은 방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 없이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사용하던 화면에서 바로 실행하지만 그 효과는 넉스처럼 기존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이 완전히 격리된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넉스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넉스의 어떤 보안 기능을 쓰시겠다 할 때는 넉스와 에어워치가 연동이 돼서 넉스 안에 어떤 보안 설정이라든가 넉스 안에 어떤 앱을 배포하거나 회수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에어워치가 넉스와 연계돼서 또 고급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영철님, VM웨어의 VDI 입장에서 에어워치가 어떤 형태로 기능 및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VDI는 이제 국내 고객들도 많이 쓰고 계시고 특히나 본사 저희 이제 EUC 이 파트가 저희는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 파트의 핵심이 이제 VDI하고 에어워치입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에 대한 연동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통합이 됩니다. VDI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에어워치 에이전트가 통합이 되고 또 그 데이터 센터 단에서는 그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또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게이트웨이 장비들이 통합되는 작업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VM웨어 VDI의 에어워치를 쓰시는 고객들은 네트워크 구성이나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단순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반면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 매니지먼트처럼 VDI 상에 자기 데스크탑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바일에서 VDI로 접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안전하게 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다혜님, 에어워치를 VM웨어가 인수하게 되면서 타 MDM, MAM 솔루션들과 가지게 되는 특장점이 있는지요? 뭐 슬라이드에서도 이미 언급이 된 내용 중에 일부지만 가장 그 밸류가 있는 부분은 사실 데이원 서포트입니다. 어떤 벤더보다 많은 광범위한 플랫폼 또 디바이스들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플랫폼들이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데이원으로 새로운 저희 버전을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런 밸류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이 MDM, MAM으로 단순화해서 단순화된 용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장비들, 또 뭐 이메일, 브라우저, 뭐 컨텐츠 관리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에어워치는 다 원 코드 베이스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에어워치에서 다 개발을 한 내용이고
일부 시장에 경쟁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코드 베이스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OEM으로 갖다 쓴다거나 뭐 이런 형태, 관리가 통합이 안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타 업체와는 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남현민님, 모바일 관련 솔루션으로 에어워치 외에도 시트릭스의 젠 모바일, IBM의 메스 360 등이 있는데 에어워치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뭐 큰 맥락에서는 그 언급해 주신 경쟁사도 MDM, MAM 그리고 컨텐츠 매니지먼트 큰 맥락에서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비슷한 질문이 반복됐었는데 그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에 대한 지원들, 대응하는 속도들 그런 면들이고 특히나 이제 뭐 한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찬수님, 다떠나서 개인의 관심은 개인 영역을 어떻게 회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받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그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임직원들의 어떤 거부감, 반발들 때문에 MDM이라는 기능들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AM, 특히나 저희 용어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용어인데, 워크스페이스는 개인 그 MDM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제어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사내 업무 공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트롤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MDM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제 대충 이제 지식들이 있으셔서 거부감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특히 기술도 디바이스 제어나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뭐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것들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미님, 완벽한 보안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서는 MAM, MDM, MCM, MEM을 다 구현을 해야 되는지요? 대기업이 아니라면 MAM만 구현해도 95% 이상의 보안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고객들을 제가 만나보면 이 모바일 쪽은 요구사항들이 이제 다 틀리십니다. 그래서 모 고객사,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 그룹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능들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MDM도 필요 없고 MAM도 필요 없고 이메일에 대한 보안, 아까 데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메일에 대한 보안만 하면 된다라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어떤 회사는 굉장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MDM의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기능들부터 MAM 기능들, 보안 브라우저 기능까지 다 요구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로 가능한 업무가 어디까지이고 그 가능한 업무들이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MAM 선에서만 적용을 할지 MEM까지 적용을 할지 아니면 디바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까지 해야 될지는 상황별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치규님, 복잡한 NAC 솔루션 대비 에어워치는 자기 복구가 가능한지 이 같은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AC, 그러니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의 상황, 같은 기능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PC 환경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PC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할 때 해당 PC에 뭐 OS 패치가 다 돼 있느냐, 백신이 깔려 있느냐 이런 걸 검사해서 진입을 시켜줬는데 기존의 MDM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워치 솔루션은 PC 환경에서 말하는 납 기능이 있어서 PC의 상태를 모바일의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루팅된 폰인가, 최신 정책을 갖고 있는가, 혹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구동 중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진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관리자가 걸어놓은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을 안 하면 보안 브라우저를 쓰더라도 보안 시큐어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쓰더라도 게이트웨이 장비에서 그런 액세스를 다 필터링 해내게끔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PC 환경과 유사한 같은 컨셉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유영섭님, 에어워치 파트너로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건 뭐 이걸 뭐 실제 시장에 어떤 뭐 판매하고 뭐 그런 질문인가요 이게? 이미 저희 파트너이신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에어워치 파트너가 되시려면 국내 VM웨어 파트너가 이제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파트너를 위한 트레이닝들을 코리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등록하시고 그런 트레이닝에 참여를 하시면 에어워치 솔루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태호님,
새 버전이 나오면 앱 랩핑 방식 또는 SDK로 수정한 앱도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죠. 예, 그 버전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기존의 기능의 앱 랩핑이나 SDK에 영향받는 API가 플랫폼상에서 바뀌었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저희 새로운 버전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게끔 됩니다. 네. 김상호님, 데이터 삭제 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원이 가능한지요? 또한 장비 분실 시에 데이터 보안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우선 만약에 뭔가 폰을 분실을 했거나 보안적인 이유로 관리자에 의해서 내부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네. 삭제 조치를 했다 그러면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복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장비 분실 시에는 이제 MDM 기능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네. 위치 추적이 걸려 있으면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 폰이 스크린 락 같은 게 안 걸려 있다. 누구나 열어서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원격에서 락을 걸 수가 있고, 네. 또 패스코드도 변경할 수도 있고, 네. 못 찾겠다 싶으면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회사 업무용 어플리케이션만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데이터도 지우고 싶다 하면 디바이스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분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갑자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미션 임파서블 보면 테이프 들으면 이제 지령문이 딱 칙 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회사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 폰이 그 안이 아예 그냥 다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죠. 아예 못 쓰게 아예. 못 쓰게 하는 기능까지는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녹아내리는 거죠. 그 안에 것이. 뭐 권상등님, 라이센스 정책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라이센스는 크게 보자면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프라미스로 직접 사내에 구축해서 쓰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이라면 중소기업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쓸 수가 그게 있죠. 큰 부담은 없겠네요. 대기업은 일부 규모가 있는 회사를 할지라도 처음에 전 직원을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지만 일부 직원에 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시작해서 규모가 커지면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근데 클라우드 방식이 그게 손쉽게 오늘 방송 듣고 괜찮네 하고서 신청하면 바로 쉽게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셋업 기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지 그거 궁금하네요. 바로 바로 셋업이 돼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클라우드 방식도 이제 쉐어드 클라우드 방식이 있고 데디케이트 클라우드 방식이 있는데 쉐어드 클라우드 방식을 쓴다고 하면 바로바로 어떤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영진님, 윗분들께 도입을 하도록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뭐 윗분들이라고 한다면 업무 생산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기존의 PC 환경이라고 하시면 사무실에 있을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바일 업무, 스마트 워크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뭔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 보안도 유지하면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보안이 가미가 되는 거죠. 네네. 그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요. 저희도 회사에 저희 회사도 인트라넷이 있어요. 이런 뭐 세미나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 직원이 우리도 지금 보안 상황상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 있거든요. 외부에서 못 보게 한 거예요. 모바일로도. 그런 걸 우리가 만약 클라우드로 에어워치로 하고 싶다 하면 쉽게 되는 겁니까? 쉽게 되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뭐 아마 웹베이스로 접속이 될 것 같은데 데모 보셨던 보안 브라우저를 쓰시면 보안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그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고 보셨던 것처럼 이제 유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막는 거죠. 게스트 나오셨으니까 서비스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회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집에서 억세스가 되니까 짜증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자,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 어차피 인생이란 거는 항상 이제 뭐 복불복가 아닙니까? 세 분을 좀 불러주시죠. 일단은 두 분 불러주고 맨 끝에 제일 잘하는 분 한 분. 현영철님하고 차상욱님이. 자, 현영철님하고요. 차상욱님. 차상욱님. 네. 현영철 차상욱님은 저희가 CGV 영화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대상. 대상 질문 제일 많이 해주신 남윤미님한테. 남윤미님. 남윤미님 저번 주에도 뭐 하던데 이분 굉장히 요새 아주 그냥 그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남윤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
그 스태프는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그 이메일 주소로 이 세 분은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이제 사실 에어와치가 글로벌하게 가장 리딩하고 있는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조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특히나 좀 더 많은 고객분들 또 많은 파트너분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걸 에어워치를 이분들이 뭔가 한번 이렇게 회사에서 아까 클라우드 같은 거를 한번 서버 트라이얼 같은 것도 있나요? 네, 트라이얼. 그러니까 에어와치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신청을 트라이얼 해볼 수 있어요?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한 달 트라이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우리에서 있습니다. 당장 한번 해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질문 고맙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크IT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이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자기 프로필 사진 많은 분들 올리셨는데 그래도 아주 실루엣들 많거든요. 자기 얼굴이나 또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이미지 올리시면 다음번 방송 만날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토크IT 사이트에 매일매일 다양한 장르의 그 생방송 토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리마인드 메일 보내드리니까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잘 보내시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